잠시 전두환 리더십의 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전면 광고입니다. 한강이 아름답게 보이거든 전두환을 그리워하라. 속았다, 놀랍다, 이렇게 위대한 분인 줄 몰랐다. 죄송하다, 가엾다, 눈물난다. 독자들의 반응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은 왜 임기도 끝나기 전에 매몰됐고 그의 인격은 왜 살해되었습니까? 비자금은 또한 무엇이고 29만 원은 또 무엇입니까? 전두환 리더십의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81년 2월 2일 레이건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각하, 저는 두 가지 목적으로 각하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는 각하의 당선을 축하하는 것이고 둘은 각하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손을 빌리지 않고 도와주겠다. 동양한 강요들까지도 위하였습니다. 각하, 캘리포니아 연간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8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GNP 600억 달러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국가가 이렇게 작아 모두가 놀랐다. 한국은 그 6%를 덜어내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자유진영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GNP는 1조 1600억, 한국의 20배입니다. 그런데 국방비는 GNP의 0.09%만 쓰고 있습니다. 안보의 무임승차입니다. 미국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돈으로 미국에서 전투기와 탱크를 사겠습니다. 안보 차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그는 40억 달러를 얻어냈습니다. 그중 10억 달러 1조에 3조를 털어 냄새 진동하는 시궁창 물을 정화시켜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 앙상물을 조각했습니다. 한강을 보면 전두환을 그리워하십시오. 42%의 물가를 2.3% 낮췄습니다. 천재적 발상과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개미어리의 중산층을 맹꽁이 배처럼 불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그의 종교였습니다. 기술자들을 합숙시켜가면서 한국은 불가능하다는 전자식 교환기를 개발하여 통신 1등국을 만들었습니다. 레이건보다 10년 앞서 IT 반도체 컴퓨터 산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1980년에 88년 올림픽을 유치권을 따냈습니다. 그의 참모들에게도 너무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올림픽 사상 처음 동서가 다 참가하는 완전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기업을 국제시장으로 내몰아 체질을 강화시켰습니다. TV 시장, 핸드폰 시장,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장악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투행 금지도 없앴습니다. 교복과 도발도 자유화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를 억압한다면 연좌제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찬성하지 않은 저돌적 혁명, 창의를 꽃피게 하는 자유의 토양을 열었습니다. 원전 연료를 국산화하고 한국형 원자료를 개발한 것은 무용담의 대상입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코끼리 밥솥을 능가하는 밥솥을 만들었고 그가 개발시킨 손톱깎이는 당시 세계시장의 50%를 점령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국립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현존하는 문화공간 모두가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박정희는 문명국을 만들었고 전두환은 문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다면 박정희도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전두환도 없었습니다. 전두환은 엘리트들과 토의를 하면서 토의가 뿜어낸 지혜로 국가를 지휘했습니다. 미국 육사 교과서로 공부한 최초의 엘리트,
그는 독서와 학습의 사색의 하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그는 특출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최대한으로 넓혀놨던 그 넓은 자유공간, 그부터는 축소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유화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민주화의 아버지입니다. 전두환 시대 이상의 자유공간은 이 나라에 없었습니다. 전두환 리더십에 대한 책자를 꼭 사보십시오. 이 책자가 여러분들의 리더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리더십의 바이블이 될 것입니다. 잠시 책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자신이 1967년 국민학교 다닐 때 강냉이 빵을 학교에서 급식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1960년, 1970년 보릿고개 학교 다닐 때 겨울에 조개탄 난로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점심시간에 꿍부리밥과 깍두기와 김치를 먹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만 해와도 학교 동료 친구들에게 나누어 먹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쌀밥을 먹어도 잘 사는 편에 속했고 계란, 멸치, 소고기, 장조림만 쌓아도 가장 부유하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냉이빵을 옥수수 배급받아서 맛있게 잘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업국에서 경공업과 중공업, 공업국가로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셨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고 역대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성화 생화가 복원을 해야 하는데 소홀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학교 교육 시간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1차,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치루었던 옛 추억들을 생각해서 기념관과 책자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바로 알리지만 참으로 우리나라는 5천년 반만년 역사가 깊은 나라인데도 일제 식민지 사상으로 역사를 왜곡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1970년 이후 대가족 중심의 마을 공동체들이 해체된 이후에 오늘날 한국의 동포는 특히 대가족 중심의 마을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충격에 취약한 사람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OECD 22개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소년들인데 이들이 자살률도 청소년 사랑의 첫 번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핵가족 제도로 삼촌,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들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가행보호와 어머니의 치맛폭의 교육 때문에 마마보이로 자라기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감이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에 약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실은 많은 현대인들이 대가족 공동체 생활을 해체된 이후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학교 교육이 정규주의 영향으로 국가안보, 방공방청, 인성교육, 충유사상, A범절, 기타가 망가진 상태이고 윤리와 도덕성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가족 중심체의 농경문화의 생활을 했을 때 고부간의 정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삼촌, 고모, 이모,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의 따스한 오고 가는 정과 사랑 속에 살았을 때는 나보다도 가족들의 안녕과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지만 핵가족 중심의 현대 문명 사회가 한두 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정신력도 약하고 일에 대한 성취욕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20대 초반에 가장 정자와 난자가 활발할 때 아이를 낳아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은 30대, 40대에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치 못합니다. 또한 모유모기 운동이 확산화되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몸매 때문에 젖을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 상태가 참으로 가면 갈수록 약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 사는 가정들이 많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최고의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명차가 큰 자산입니다. 삭을 살아도 명차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이상 인류를 지켜온 충만한 가족중심제 공동체가 해체한 것이 자본주의의 꽃이 진 세계화가 얼마 남지 않은 인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선봉의 금융중심의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산업화의 문명으로 살기는 좋아지고 문화 혜택은 많이 받지만 물질이 풍요롭고 삶의 여유로우면 내 면역 체계와 건강과 정신세계도 약해져 정과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가족 중심의 건강한 마을 공동체는 세상을 파괴하고 현란한 물질 중심의 돈만 하는 자본주의와 내재진 탐욕을 따르지 못해 자신이 만든 세상을 파괴하고 있고 환경, 도심지, 소음, 땅의 산성화 이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일찍부터 피운 미국과 유럽 중심의 북반구에서 80년대부터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성운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자급자족, 유기농업, 에너지, 소비 친환경 주택, 문화중심 농경문화, 자체 화폐 사용 등을 가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일찍부터 경험한 깨어있는 지성인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이 덜 된 남반구 국가나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기타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나라에서는 세계의 부산물인 전쟁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제의하고는 생태마을을 만들기 운동에 참가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대가족 중심의 마을 공동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같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은 아니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입니다. 남반구 중심의 후진국 나라입니다.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대가족 중심으로 사랑과 정을 나눌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문명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대가족 중심의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국가안보교육과 인성교육이 무너지고 역사관이 무너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친환경 중심의 산업화의 문명이라면 환경이 파괴 안 되고 주택도로, 하천, 강바다, 농토와 전답도 유기질의 풍성한 옥토가 되었을 텐데 토양이 산성화되고 이상기후가 아열대 기온으로 변하는 것이 산업화의 후유증입니다. 얻을 것도 많지만 잃을 것이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다음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